자, 시작해보죠. 자, 여기 제가 수업 자료를 S18 오브젝트 클론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깊은 복제와 얕은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얕은 복사라는 것은 복사가 되는 거죠. 일단은 1단계만 복사가 되는 거고, 깊은 복사라는 것은 복사가 되는데 중첩 단계까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깊은 복사를 제공해야 돼요. 따로 제공을 해야 되고, 제공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뒤쪽에다가 깊은 복사를 배워보긴 할 건데, 일단은 문서로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방금 배웠던 요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그냥 얕은 복사라는 거예요. 지금 수업에서 보면 요게 유저가 되겠죠. 지금 현재 요 객체가 있는데 요건 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참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커피된 값을 바꾸면 src 값도 바꾸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c가 있고, 그죠? 여기도 c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999로 99네요. 99로 바꾸면 얘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게 복사의 개념인데 그렇지 않고 얘도 99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얕은 복사가 되었다라는 증명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유저의 네임을 경만 코딩으로 하면 여기만 경만 코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OBJ2의 이 친구도 경만 코딩으로 바뀐다는 거죠. 어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사인도 해당 요소에다가 복제해서 넣는 건데 이 친구도 똑같이 얕은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그렇다는 거고, 배열도 우리가 스프레드 문법으로 복제해서 넣으실 수 있어요. 이때 배열 안에 배열, 요거도 우리가 2차원 배열이라 불러요. 2차원 배열. 그러니까 배열 안에 배열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때 이 친구도 참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조 공유가 됩니다. 지금 예제로 보면 슬라이스를 했어요. 슬라이스라면 이제 요게 이제 분해돼서 이 친구는 이제 복제하는 거네요. 이것도 복제고 이것도 복제예요. 둘 다 이제 복제하는 거고요. 자, 보면 이제 어, 커피 1의 0가 첫 번째죠. 이 친구가 첫 번째. 이 친구의 0번째니까 요거를 9로 바꿨어요. 9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상관이 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똑같이 이 친구도 9로 바뀐다는 거예요. 2에서 9로.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그죠? 이렇게. 그런 얘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깊은 복사를 하려면 이건 이제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깊은 복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편법이에요. 이건 편법이고요. 편법을 이제 쓰는 법을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객체를 문자열로 취급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워볼 건데, 자, 문자열로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그래요. 자바 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브젝트 의 명세표 이런 뜻이고요. 나중에 배워볼 건데 문자열로 취급한 후에 이거를 다시 객체로 파싱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이건 나중에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티드 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내장 객체, 예를 들어 뭐 데이트, 우리가 나중에 이제 regex라는 것도 배우면 좋고, 맵셋은 잘 안 배우는데 어레이 버퍼도 잘 안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복제하게 도와주는 친구고요. 스트럭티드 클론. 이것도 이제 쓸 일 잘 없고.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클론 노드. 요 노드 객체 자체를 복제하는 거예요. 노드 객체 자체를 복제. 근데 기본 값을 얕은 복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얕은 복제를 한다는 건 요 안에 있는 내장된 하이라고 하는 스팬을 복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true라고 하면 깊은 복제가 되어서 요것도 복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일반적인 복제가 아니라 노드 객체를 복제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이 나면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제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띵. 요건 아마 금방 배울 거예요. 멀리 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복제에 대해서 좀 해봤고요. 복제. 스타일 적용하는 법 하면서 복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볼 것은 이벤트 전파예요.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순서를 이렇게 옮겨버릴까? 자, 이벤트 전파. 자, 이벤트 전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벤트가 어디 발생을 해요. 여기다가 발생을 했다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윈도우에서 어디서 발생했지라고 찾아간대요.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벤트 전파를 할 때 캡처한다. 어디 발생했나 캡처했나 캡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캡처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어디서 발생했어 라고 알려주러 간대요. 요거를 버블한다. 캡처 버블. 그러니까 윈도우가 이벤트 발생한 대상을 찾으러 이렇게 가는 행위를 캡처.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나 여기서 발생했어 라고 알려주러 되돌아가는 행위를 버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제가 이제 모던 자바스크립트를 자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훌륭한 사이트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자바스크립트가 잘못된 지식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AI가 발전을 해서 잘못된 지식을 AI가 뭐 당연히 알려주겠지만 예전에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 자체가 너무 빨리 만들어진 10일 만에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도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문서가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모던 자바스크립트라는 곳에서 잘못된 지식을 되게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도 물론 잘못된 지식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거의 99%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브라우저 파트에 보면 브라우저 파트 2죠. 자, 여기 보면 버블링 캡처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보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네요. 자, 조금 더 나은 그림을 보면 요게 되겠네요. 지금 보면 자, 이 부모 자식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 지금 현재 여기서 형제가 이렇게 쭉 있네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클릭을 했다. 클릭을 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가 찾아간대요. 이렇게 찾아가는 행위를 캡처. 찾았으면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러 이렇게 되돌아가는 행위를 버블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이벤트는 몇 번 발생하는 거예요? 2번 발생하는 거예요. 캡처 때 한 번, 버블 때 한 번.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버블 때 실행을 해요. 캡처 때 실행하는 게 아니라 버블 때 실행을 하고요. 내가 캡처 때 실행하고 싶다면 이렇게 뒤쪽에다가 true라고 하면 실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내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알려주러 갈 때 버블 행위 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내가 이렇게 캡처링 된 찾으러 간 단계에서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true를 쓰면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때 찾으면 실행된대요. 되돌아갈 때 실행하고 싶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왜 배워야 되냐? 자, 왜 배워야 되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tbody에다가 on 클릭을 해놨어요. 근데 내가 클릭을 한 건 여기야. 자, 내가 tbody에다가 한 게 아니라 여기 td에다가 했어. 그럼 이벤트가 발생해야 될까요? 발생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이유가 뭘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블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여기 테이블이죠.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tbody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 요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td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를 얘기해요. 그럼 자, 다시 내가 이 친구를 눌렀어요. 이렇게. 그러면 tbody에 on클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on클릭이 발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모 자식 관계고 얘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를 눌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 이벤트 전파가 있어야지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을 한대요. 왜? 볼게요. 자, 여기에 on클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알려줘야 되겠죠? 야, 나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했어. 이게 뭐예요? 전파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찾으러 가서 누가 발생했나? 내가 발생했네 하고 누구한테 야, 너 나 발생했어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버블링 단계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찾아서 되돌아가면서 얘한테 알려줘요. 나 클릭이 발생했어. 자, 이때 onClick을 정의한 이 친구를 current target이라 부르고요. 여기를 current target. 그다음에 이 친구를 발생한 친구다 해서 target 이렇게 불러요. current target, target. 이렇게 우리가 이제 캡처링 버블링이 있어서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도 이벤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수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복잡해져서 예를 들어 클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쳤을 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이벤트가 여기도 발생하고 여기도 발생하고 여기도 발생하겠죠. 자, 우리가 이때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캡처링 때 이벤트가 발생하라 그러면 얘가 1, 2, 3 순서대로 실행되겠죠. 만약 이제 일반적으로 버블링으로 하겠다 그러면 누구 순서대로? 그죠? 1, 2, 3 이렇게 실행되겠죠.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실행을 정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클릭을 이 중에서 하나만 하게 하고 싶어. 요것만 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전파를 막을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버블링으로 실행되니까 버블을 막는 거예요. 전파를. 그럼 여기서 버블에서 전파를 막으면 이게 실행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 클릭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누르면 여기서만 실행되라.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를 누르면 여기서만 실행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전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전파를 막는 거는 자, 여기 보면 여기 없네요. 위에 있을 거예요. 위 없다고? 아, 여기 있다. 스탑 프로파게이션. 요게 지금 전파고요. 왜 전파? 전파를 막겠다 이렇게 되죠. 전파를 막겠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해볼 건데 저도 이제 조금 어려워서 약간 수업할 때 떠듬거렸습니다. 자, 이번에 안 떠듬거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 오셔서 자, H2하고 이벤트 전파와 캡처링 버블링. 캡처링은 사제로 가는 것. 버블링은 찾은 후에 되돌아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찾아서 알려주는 것.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벤트는 언제 발생한다? 버블링일 때, 그쵸? 되돌아가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한번 우리도 예제를 만들어 보죠. 우리도 테이블로 한번 해볼게요. 자,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블 안에 dr이 있고 td가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PD가 한 3개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열을 넣고 3개 이렇게 하죠. 자, 요런 TR이 또 몇 개 더 있고 싶으면 TR에다가 이렇게 소괄호 하고 여기다가 2개 이렇게 하면 2개 더 되겠죠. 네, 여러 개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그러면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볼더가 있으면 좋겠어서 여기다가 볼더 1 이렇게 해놓고 자, TR을 여러 개 두고 싶으면 TR을 복제하면 되겠죠. 컨트롤 D로 이렇게 복제하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죠. 자, 이게 테이블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다가 on클릭을 하면, on클릭. 자, 여기도 on클릭이 발생하고, 여기도 on클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on클릭, 여기도 on클릭. 자, 요거 차이가 좀 있게, 이 친구를 4, 5, 6 하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 테이블에다가 이벤트 on클릭을 넣게, 여기에 아이디를 하나 주죠. 아이디. 지금 예제 4까지 했죠? 예제 5번 하죠. 자, 저는 이렇게 모아 놓을게요. 굳이 여러 줄이 필요가 없어서. 여러 줄이면 여러분들이 코드 보기가 힘들어해서. 자, 여기서 스크립트 이렇게 하죠. 스크립트. 일단은 예제 5가 있나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const의 예제 5는 document. query select get element by id죠. ex5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위에서는 좀 심플하게 하려고 요거 생략했고요. id는 그냥 식별자가 생긴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일단은 있나 보죠. 저렇게 테이블이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테이블 찾나 보고. 자, 여기다가 onClick 이벤트를 좀 줘볼게요. ex5에 add event listener로 클릭을 줄 거고요. 심플하게 이렇게 써보죠. 자,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콜백 함수의 매개 변수에다가 이벤트 정보를 이렇게 준대요. 이벤트. 우리가 줄여서 E라고 하고 있고요. 이벤트 정보가 뭔지 일단 볼까요? 자, 눌러보면 이렇게 이벤트 정보가 뜹니다. 이렇게 했죠. 지금 보면 제가 누구를 누르든 간에 그죠?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죠. 이 전체에다가 이벤트를 줬더니 자식 요소한테 눌러도 이렇게 이벤트가 누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볼 거냐? 자, 이 이벤트에 어떤 게 있냐면 이벤트를 정의한 것,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대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red 타겟이라고 할까요? 타겟은
이.get 타겟이 됩니다. 요게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 그다음에 red element라고 할까요? element는 이.get current 타겟이 죄송해요. current 타겟 그냥. 자, 이 친구가 이벤트를 정의한 요소.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타겟을 쓰고 여기다가 element를 쓰고 자, 눌러보면 자, 타겟은 TD가 뜨고 그죠? element 그러니까 current 타겟은 이벤트를 정의한 요소 이렇게 뜨죠. 자, 요거 6 눌러볼게요. 6 누르면 6은 그죠? 이벤트가 발생한 거 테이블. 자, 이렇게 자식 요소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부모가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이벤트 전바 때문이다. 요 이벤트 여기 지금 캡처링으로 찾은 타겟 버블링으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부모 요소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 더 만들어 보죠. 하나 더. 네. 현재 얘를 감싸고 있어요. 테이블이 없는데.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캡처링이랑 버블링 한번 볼까 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부모들한테 전부 다 이벤트를 정의할 거예요. 부모들한테.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버블링에서 우리가 실행된다고 하니까 순서가 1, 2, 3으로 실행된다고 했어요. 캡처링으로 하면 반대로 1, 2, 3 이렇게 되고요. 자,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요 예제로 안 하고 EX6로 할게요.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테이블을. 자, 테이블 그대로 복사. 요 테이블을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스크립트 밑에에요. 여기다가 HR하고 자, 여기다 붙여놓고 EX6로 할게요. 6. 자, 이번에는 좀 눈에 띄게 얼럿을 띄워볼게요. 안내예요. 그렇죠? 나는 테이블이야, 나는 TR이야, 나는 TD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서 스크립트 쓰고 요 스크립트 빼먹지 마세요. 스크립트 const의 ex6는 document 점 자, 이번에는 get element by id 많이 써봤으니까 query select 한번 써볼게요. query select는 css 선택자로 찾는 거라고 했고요. 현재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id가 ex6인 것이죠.
조금 더 복잡하게 하고 싶으면 테이블이면서 EX6인 것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아이디는 유일한 선택자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다고도 했고요. 자, 그래서 로그로 EX6고요. 잘 뜨네요. 자, 뜨고 있으니까 지우고. 자, EX6에 add event listener로 자, 클릭을 하면 add event listener 맞는데 약간 좀 이상한데요? 클릭을 하면 뭔가 좀 이상하네요. 자, 그냥 여기다 얼럿을 띄울 거예요. 나는 테이블이야. 테이블이야. EX6 테이블이야. 이렇게 할까요? EX6 테이블이야. 그럼 이제 누르면 이렇게 EX6 테이블이야. 이렇게 뜹니다. 자, 이번에는 TR에다가 줘볼 거예요. TR에다가. 자, 우리가 EX6 안에 있는 TR을 찾고 싶잖아요. EX6 안에 있는 TR.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자, const의 EX6TR이죠. 자, 첫 번째 방법은 EX6에서 찾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현재 복수니까 query select all이고요. 여기서 TR을 찾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잘 찾아주나 볼까요? 로그로 EX6TR. 자, 여기 리스트로 TR이 두 개 나오면 돼요. 두 개가 나오네요. 두 개가. 자, 또 다른 방법은 아예 그냥 선택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다 주석 달고 누구 EX6 안에 있는 TR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아, 요거 도큐먼트로 바꾸고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어느 게 더 나아 보여요? 첫 번째 게 나아 보여요? 두 번째 게 나아 보여요? 첫, 그죠. 첫 번째 게 이미 찾은 것에서 찾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겠죠? 근데 이제 요 안에 있는 요소 내용이 자주 바뀌면 매번 새롭게 찾는 게 낫죠. 이 안에 있는 게 자주 이렇게 삭제되거나 추가되거나 이러면 처음에 찾은 내용이 이제 뭔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찾을 때는 찾고 거기서 찾은 거를 이용해서 또 찾는 이게 더 낫죠. 일단 둘 다 잘 되나 보죠. 보면 둘 다 잘 뭐 되겠죠. 얘 못 찾는다. EX6 바로 안에 있는 TR이 왜 못 찾지? 지금 바로 안에 붙어 있죠? 얘 왜 이러실까 또? 이렇게 자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손으로. 얘 지금 자식이 아닌가 봐. 요 사이에 뭐가 붙어 있나 봐. 요 사이에 뭐가 붙어 있지? 티바디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가 자동으로 뭘 만들기도 해요. 티바디가 지금 붙어 있다. 보이세요? 저는 만든 적 없는데 보니까 티바디가 이렇게 있어. 이 브라우저가 최근에 이렇게 티바디를 만들어 버리네요. 혼자서. 여기 지금 제가 안 썼죠. 티바디를. 티바디 이렇게 안 썼는데 티바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자식으로 하고 싶으면 티바디 안에 tr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제 찾네요.
이 HTML은 뭔가 경험이 많아야 문제 해결이 좀 좋겠죠. 지금 보면 생각지도 못한 티바디가 이렇게 껴있죠. 이 크롬 브라우저가 얘를 자동으로 만들고 있어서 그래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이 TR 두 개를 찾았으니까 이 친구 두 개한테 온클릭으로 나는 TR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어떻게? 자, 현재 이 친구는 복수니까 반복해서 탐색해야 되겠죠? 그래서 ex6tr 점 포이치 포이치 그럼 반복해서 안에 있는 요소가 tr이 나오겠죠? tr 점 add event listener로 클릭을 하면 너무 어려운가요? 그때 얼럿으로 나는 ex6의 tr이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친구를 누르면 지금 현재 바디 테이블도 온클릭이 돼 있고 TR도 온클릭이 지금 현재 TR도 온클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테이블이 먼저 실행되고 TR이 실행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캡처링이 끝나고 나서 되돌아가면서 실행된대요. 눌러보면 그럼 이제 TR이 먼저 실행되고 TR이야 이렇게 뜨죠. 테이블이야 이렇게 뜹니다. 다시 얘가 왜 이렇게 뜨지? TR이라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야 이렇게 뜨고 있어요. 자, 그러면 TD도 한번 해볼까요? TD도 한번 해보죠. 자, 컨스트에 요거 이제 로그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ex6 td예요. 도큐먼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ex6로 해볼까요? ex6의 쿼리 셀렉터 all에 td 이 안에 있는 td를 찾겠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를 s를 이렇게 빼먹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s 또는 array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죠. 이 친구도 array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리팩터링 해버릴까요? 자, 여기 이름 변경해서 코드에 찾은 모든 항목 한 후에 끝에다가 arra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름 변경하시면 돼요. 이름 변경. 자, 이거 포이치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어떻게? ex6 td array 점 포이치예요. 자, 안에 이제 td마다 반복해서 돌겠죠. 자, 포이치 아직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얘가 왜 자꾸 안 될까? td 됐다. 자, 지금 우리가 요거 찾았죠? 찾았으니까 배열에다가 요 td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td가 이렇게 6개가 들어가 있겠죠? td가. 이 포이치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정의한 요 콜백 함수를 요때 한 번 한 번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이 요소가 이렇게 매개 변수로 오는 거죠. 매개 변수로. 이 매개 변수 인자가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좋겠죠. I array. 요거는 인덱스고요. 요거는 배열 전체입니다. td 인덱스 위치 그다음에 arra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 두 개가 지금 현재 필요가 없죠. 자, 여기다가 이제 자, td한테 다시 뭐를 클릭을 줄 거예요. add event listener로. 그리고 이번에는 몇 번째 td야 이렇게 해볼까요? 자, alert로. 자, i번째 td야. 이렇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거 먼저 실행되고 자, 이렇게 쭉 찾아가서 먼저 실행되고 되돌아가면서 dr, 되돌아가면서 d 테이블 이렇게 되겠죠. 실행하면 0번째 td야. 그 다음에 tr이야. 테이블이야. 자, 다른 거 눌러봐도 네 번째 td야. tr이야. 테이블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벤트가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실행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td만 실행하고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벤트 전파를 막으면 되겠죠? 이때 이벤트 점퍼가 버블링이죠. 어떻게? 자, 여기다가 2라고 쓰고 자, 2라고 쓰고 자, 나는 이벤트 전파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2점 stop propagation. 오케이. 지금 현재는 버블링 상태에서 이벤트가 실행되니까 버블링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실행하면 끝. 안 되죠? 한 번만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 달고 자, 이건 뭐란다? 현재 버블링 단계에서 이벤트가 실행되니까 버블링을 멈출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부모 요소의 이벤트를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버블링이라는 거는 되돌아가면서 실행하는 거니까. 자, 지금 현재 요거 배우려고 우리가 요 버블링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배우려고. 자, 이번에는 캡처링 한번 해볼게요. 캡처링. 자, 이벤트를 우리는 두 번 정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버블링 단계. 자, 캡처링 단계에도 한번 해볼게요. 캡처링. 자, 캡처링 테이블이야. 이렇게 해볼게요.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자, 이번에는 뭐 한다? 이벤트를 찾으러 가는 캡처링일 때. 이벤트 정의 이렇게 해보죠. 자, 또다시 테이블에다가 할 거예요. ex6 테이블에다가 add event listener로 클릭을 넣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 끝에다가 true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캡처링 때 실행되는 이벤트다. 찾으러 가면서 실행된다. 그러면 이벤트가 두 번 발생한다는 거예요. 얼럿으로. 캡처링 때 실행되는 테이블이야. 그러면 가는 길에 실행되니까 제일 먼저 실행되겠죠? 짠! 제일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버블링 때 실행되는 테이블 tr 테이블 끝. 이렇게 찾아가면서 실행되고 그 다음에 찾아서 되돌아가면서 실행되고죠. 지금 현재 이 친구가 먼저 실행되겠죠? 제일 먼저. 자, TR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시? 자, 어떻게? 자, 이 친구는 노드 개체 하나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복수니까 배열 탐색으로 해야 되겠죠? ex6 tr array죠? tr array 점 포이치에 콜백 함수 쓰고 자, 요게 이름이 tr인 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 노드라고 해도 되고 그죠? 노드라 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또는 뭐 요소라고 해도 되고 저는 이제 tr이라고 하고 있고요. tr에 add event listener로 똑같이 클릭을 줄 거고요. 자, 여기다가 true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다 옵션으로 capture가 true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true라고 주는 거랑 여기 capture가 true다 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요게 더 명시적이긴 하네요. 명시적이라는 거는 이제 보기가 좋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얼럿으로. 자, 저는 이거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을게요. 복사해서 붙여 넣고 밑으로 쭉 내려서 캡처링 때 실행되는 tr이야 이렇게 하죠. 네. 죄송해요. tr array인데 고마워요. tr array. 자, 눌러보면 얘가 먼저 실행되고 두 번째 실행되고 그 다음에 버블하고 돌아가면서 하겠죠. 테이블 먼저 tr이야 하고 나머지는 되돌아가면서 자, 그러면 이제 심플하게 우리 쉬는 시간 다 됐으니까 td는 요거 복붙해서 해볼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td array 이렇게 바꾸고 여기 td라 하고 그쵸? 캡처링 때 실행되는 td야 이렇게 하죠. 실행해보면 테이블 dr dd 이렇게 그러면 실행이 캡처링 때는 테이블부터 실행되니까 내가 어디서 이벤트를 막아야 이벤트 전파가 안 될까요? 테이블에서 막아야 이벤트 전파가 안 되겠죠. 네, 여기서 테이블에서 이벤트 전파를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라고 하고 2점 stop propagation. 자, 그러면 가는 길에 얘가 막혔으니까 얘네 둘은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캡처링 때는 가는 길에 부모 요소에서 막아야 되고 버블링은 자식 요소에서 막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보면 캡처링 때 실행된 테이블이 하고 요거 두 개가 실행이 안 돼요. 안 되죠. 버블링도 아예 안 됐어요. 어떻게 왜요? 캡처링부터 시작되니까 나머지 버블링도 다 실행이 안 돼 버리죠. 요것만 실행되죠.
자, 요거 주석 달아보면 다 되고요. 다 되죠? 자, 문제없이 되는데 캡처링해서 여기서 막아버리면 버블링까지 다 막혀버리죠? 찾으러 가서 타겟을 찾아야 버블링이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되니까 여기서 아예 막혀버리죠. 한 번만 실행되고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요게 캡처링 버블링이고요. 막 어렵죠. 어려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용도로 쓰세요. 네.